남편을 훔친 여자. 무너진 그날. 경아의 드라마 2편. 남편을 훔친 여자 무너진 그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6살 이지연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지훈, 딸 민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대학교 새내기가 된 딸도 있고요. 남편 지훈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월급이 괜찮은 편이었고, 저는 백화점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지훈에게 커피를 내려주고 세 식구가 모여 아침을 먹고 딸은 학교로, 우리 부부는 각자의 직장으로, 주말 저녁엔 함께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잠깐의 대화를 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가끔씩 친구들과 만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드리고요. 이것이 2년 전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함 속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위태로운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특히 제 절친 수아와의 우정은 그 무엇보다 견고하다고 믿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25년째 이어온 우정이었거든요. 수아는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남편 지훈과도 편하게 지냈어요. 딸 민서는 어릴 때부터 수아 이모 이쁜 이모 하면서 수아를 무척이나 잘 따랐고요. 지연아, 지훈 씨는 정말 좋은 남편 같아. 민서에게도 다정한 아빠이고. 수아가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죠. 작년 2월 어느 화요일 늦은 저녁이었어요. 지훈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에 놓인 그의 휴대폰에 카톡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화면을 보게 됐어요. 자기야, 잘 들어갔어? 시계 놓고 갔더라. 발신자는 박대리로 되어 있었어요. 박대리는 남편의 남자 부하 직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박대리가 남편한테 이런 카톡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불길한 느낌으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이게 뭐지? 싶었어요. 급하게 메시지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출장은 해외로 4박 5일 일정 잡고 다녀오자. 나도 지연이에게는 엄마 집에 가서 쉬고 온다 할 거야. 빨리 민서가 대학 입학하면 좋겠다. 그래야 당신이 빨리 지연이랑 정리를 하지. 지연이가 눈치 못 채게 끝까지 조심하고. 내가 정말 자기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전부터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들. 수아를 박대리로 저장해 둔 거였어요. 아마도 이들은 민서가 대학 가면 저랑 이혼하고 둘이 합치려는 계획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상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과 만난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쩍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샤워실에서 콧노래 부르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이 명확해진 느낌이었죠.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시계가 안 보이네. 아, 그래? 회사에 놓고 나왔나 보네. 지훈은 당황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20년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먼저 지훈의 행적부터 파악했어요. 그가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과 지방 출장 간 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몰래 체크했어요. 놀랍게도 저도 모르는 값비싼 가방과 금은방 결제 내역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가끔 남편이 지방 출장이 있을 땐 수아도 휴가를 내고
엄마에게 다녀온다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못 보던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자주 바꾸던 수아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원래 치장을 좋아하던 친구라 그러려니 했었는데 그 중에는 남편 지훈에게 받은 것도 있겠다 싶어 분한 마음에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출장 갔을 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며 몇 번 제안했었는데 그때마다 수아는 엄마에게 일이 생겼다, 엄마가 아프다 하며 함께 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이 친구 남편과 여행을 가기 위한 핑계였다니 냉정해지려고 분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수아에게는 더 교묘하게 접근했어요. 평소처럼 친한 척하면서 슬쩍 그녀의 스케줄을 물어봤죠. 수아야, 요즘 야근 많이 해? 피곤해 보인다. 응. 프로젝트가 바빠서. 지훈이 늦는다는 날과 수아가 바쁘다는 날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물론 결정타는 지훈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사진들이었어요. 제가 친정에 다녀온 지난 주말, 그들은 제주도에 함께 여행을 갔더라고요. 커플룩을 맞춰 입고 손을 잡고 키스하는 사진까지. 마치 연인처럼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수아가 보낸 음성 메시지였어요. 지훈 씨, 지연이한테 미안하긴 한데 당신이 너무 좋아. 그 애는 당신 진짜 매력을 몰라. 나만 당신을 제대로 이해해. 25년 우정이 이렇게 처참하게 배신당할 줄 몰랐어요. 저에게 수아는 정말 소중한 친구였어요. 더 끔찍한 건 그들이 저를 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연이가 새로 산 옷 봤어? 패션 센스 진짜 꽝이야. 내가 하루빨리 당신 패션을 챙겨주고 싶어. 제가 좋다고 생각해서 비싸게 산 옷을 두고 뒤에서 비웃고 있었다니요. 남편과 함께요. 그날 밤 늦게 남편 지훈이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여보, 나왔어라며 밝게 인사하더라고요. 제 옆에 앉아서는 오늘 회식이 길어져서 늦었어. 미안해라고 거짓말을 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쟁이인지, 어떻게 제 얼굴을 보며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고생했어. 식구와. 저도 자연스럽게 거짓말로 답했어요. 이제 저도 배웠거든요. 거짓말하는 법을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증거를 수집했어요. 녹음기를 준비하고 사진을 찍고 모든 대화를 기록했죠. 그들이 저에게 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복수는 차갑게 식혀야 더 달콤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한 달 동안 저는 정말 미쳐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매일 지옥 같았어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떠오르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나눈 달콤한 대화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몇 시간 겨우 잠들어도 새벽 3시면 깨어나서 지훈 옆에 누워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울었어요. 직장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회의 중에도 멍하니 있다가 동료들에게 지적받기 일쑤였고 실수도 늘어났죠. 지연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과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어요. 제 남편이 제 친구와 바람 피워서 미쳐가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제일 힘든 건 수아와의 만남이었어요. 그 애는 여전히 제 앞에서 연기를 계속했거든요. 지연아,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지훈 씨가 잘해주지 않나? 괜찮은 싱글 남자 있으면 소개해줘. 나도 결혼하고 싶어. 그 말들을 들으며 웃어주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제 남편과 바람 피우면서 제 앞에서 다른 남자 소개해달라고 하다니. 한 번은 정말 폭발할 뻔했어요.
수아와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애가 새로 산 목걸이를 자랑하더라고요. 이거 어때? 비싸긴 한데 너무 예뻐서 샀어. 그런데 그 목걸이 지훈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에 있던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제 남편이 제 친구에게 사준 선물을 제 앞에서 자랑하고 있었던 거죠. 예쁘다. 누가 사준 거야? 그냥 내가 샀어. 거짓말.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커피잔을 들고 그의 얼굴에 쏟아붓고 싶었어요. 내 남편이 사준 거 맞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어? 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저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저 참아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면서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주먹이 다 상하도록 쳤죠. 그러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정말이지 말이 아니었어요. 10kg는 빠진 것 같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엄마, 어디 아픈 것 아니야.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민서가 걱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요즘 회사 일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다음 주면 바쁜 거 어느 정도 지날 것 같아. 라고 말을 둘러댔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요즘 이상해. 어디 아픈 거야? 지훈도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그래, 병원 한번 가볼까? 내가 같이 가줄게. 그 순간 정말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당신이 내 건강을 걱정해 준다고? 내 친구와 바람 피우면서? 하지만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복수는 준비가 다 된 다음에 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에 적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준 고통을 처절하게 돌려줄 거야. 한 달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드디어 제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어요. 저는 더 이상 한 달 전에 그 무력한 지연이가 아니었어요.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김 변호사님이었는데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카카오톡 대화, 신용카드 사용 내역, 사진, 음성 메시지. 이 정도면 재산 분할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 준비성에 놀라워했어요. 보통은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증거 수집을 제대로 못하는데 제 경우는 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분은 이제 성인이라 별도의 과정은 없고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친구였던 분께는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어요. 법적 대응 준비는 끝났고 이제 심리전을 시작할 차례였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 오늘 야근으로 늦는다고 연락이 오기에 저는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아야, 갑자기 미안한데 우리 집에서 술 한잔 할까? 요즘 너무 우울해서. 수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당연히 지훈이와 만날 계획이 있었겠죠. 갑자기? 나 오늘 좀 바빠서 10분만. 정말 급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결국 수아는 올 수밖에 없었어요. 거절하면 의심받을까 봐서요. 1시간 후 수아가 집에 왔어요. 평소와 달리 너무 긴장한 모습이더라고요. 무슨 급한 얘기야? 저는 와인을 따라주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수아야, 우리가 벌써 26년지기 친구가 되었네. 우린 진짜 친구 맞지? 당연하지. 왜 갑자기 그런 소리야? 제가 수아의 술전에 술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친구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배신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수아의 술잔에 술이 넘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가 눈치를 챈 거죠. 지연아, 너 혹시 뭐? 저는 일부러 태연하게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서 지훈과 수아의 제주도 키스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게 뭐야? 수아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저는 넘치는 수아의 술잔을 들어 수아 얼굴에 쏟아부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걸 제 손으로 하게 될 줄이야. 지연아, 이건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이 사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이거 너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니? 수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아의 모습이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1년 넘게 모르게. 저는 더 이상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수아야, 내 인생에서 꺼져. 지연아, 제발 한 번만. 꺼지라고 했어. 수아가 나간 후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30분 후 지훈이 황급히 집에 들어왔어요. 아마 수아한테 연락받았겠죠. 여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훈의 말을 끊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오해 없어. 내일까지 서명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숨 깊이 잤어요.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이혼 서류를 내민 후 일주일 저는 본격적으로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지훈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물론 불륜사진 증거와 함께요. 근무 시간에 주고받은 음란한 메시지들을 모두 정리해서 인사팀에 우편물로 전달했죠. 이틀 후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제발. 회사에는 왜 신고를 했어? 나 진짜 잘릴 것 같아.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 건방진 지훈이 처음으로 저에게 빌고 있었죠. 왜? 당신이 한 일의 결과잖아. 책임져야지. 제발. 한 번만. 나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수아의 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제보했어요. 수아가 근무 시간에 기혼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들을 모두 보냈죠. 그리고는 SNS에도 올렸어요. 물론 실명은 가렸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도록 교묘하게 올렸죠. 25년 친구가 제 남편을 훔쳐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공감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고 공유도 엄청났죠. 친구가 더 나쁜 것 같아요. 남편도 사람이 아니네요. 25년 친구라니. 정말 배신감 클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네요. 며칠 후 수아에게서 울먹이는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제발 SNS 글 좀 지워줘. 나 회사에서 퇴사 압박 받고 있어. 왜? 너가 한 일의 결과잖아. 과정이 부끄러운데 결과가 달콤할 줄 알았니?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 회사에서 손가락질 받고. 제발. 지우는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요.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죠. 수아도 마찬가지였고요. 더 웃긴 건 그들이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더니 위기가 오자 서로 탓하더라고요. 역시 불륜은 불륜일 뿐이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모두 그들 편을 떠났어요. 특히 수아는 완전히 왕따가 됐죠. 25년 인연이라는 게 무서운 거였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들까지 등을 돌렸어요. 수아 정말 못됐다. 어떻게 친구 남편을 뺏을 수 있어? 지연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한 달 만에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직장도 잃고 친구도 잃고 명예도 잃었죠. 제가 바라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준 배신감과 고통을 그대로 돌려준 거였죠. 아니, 그보다 더 크게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완전한 정리를 위해서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마치 꿈처럼 느껴져요.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저는 모든 면에서 승리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수아한테는 별도로 정신적 피해 배상금 3천만 원을 받았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판사님의 판결문을 들을 때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지훈과 수아는 법정에서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지훈은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살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수아는 아예 제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요. 법정을 나오면서 지훈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없었거든요. 딸 민서도 충격이 컸습니다. 아빠와 그렇게 따르던 수아, 이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용서할 수 없다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늦은 감이 있으나 어학학원에 등록도 했고요. 방학엔 딸과 해외여행도 계획했어요. 얼마 전에는 새로운 사람도 만났어요. 연애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지연 씨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지내시다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스스로도 놀라워요. 2년이 다 되어가는 그 절망적이었던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지훈과 수아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훈은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고 수아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관계도 이미 끝났다고 들었어요. 역시 불륜으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나 봐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복수심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저를 위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죠. 오늘 아침에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전에 지훈과 함께 마시던 그 아침 커피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평온하고 달콤했거든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저처럼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편안해요. 집은 좀 작은 데로 옮겼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서도 대학생활 잘하고 있고요. 엄마를 걱정해주는 딸이 되어버려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요. 서로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기도 합니다. 제 힘으로 일어서서 제 발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거든요. 경아의 드라마 2편, 남편을 훔친 여자 무너진 그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